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부터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이순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수강 후기 글을 쓸 때는 혹시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글을 작성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상하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강 후기 글 작성해 주신 분들의 글들을 봤는데 모든 글마다 막 그 학업에 대한 열망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사실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그 과정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강된 자리에 또 이렇게 선정을 해주셔서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을 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또 대학 여러 기관에서 한 35년 동안 치열하게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고민 끝에 좀 제가 그동안 쌓았던 현장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가치로운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이제 마침 선배 언니가 이제 제가 평상시에 사회적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회복지사 과정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망설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정식 자격을 갖춘다면 준비된 자로서 나중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롭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선배 언니로부터의 추천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추천을 받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커리큘럼이라든가 전체 절차 과정을 좀 살펴보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된 것은 저는 사전 상담이었어요. 그때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를 여쭤봤었는데 굉장히 친절하시면서도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는 순간 바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비법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이제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저만이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정도 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학습도 최선을 다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첫 번째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가능했지만 저는 무조건 컴퓨터로 수강을 했습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고 편리하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제 나이가 되면 사실 멀티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무조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왼쪽에는 항상 강의 화면을 열어놓고요. 오른쪽 화면에는 그 교재 PDF 파일을 열고 또 저만의 그 학습 노트를 작성하는 한글 파일을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수강을 하면서 특히 이제 주차별로 강의 목표라든가 그리고 핵심 용어 3가지 정리해 넣고요. 그다음에 돌발 퀴즈, 그다음에 핵심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하는 퀴즈 3문제를 항상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캡처를 받아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직접 워드를 치면 그 치는 순간 그 순간에 또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온라인 강의는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이 좀 컸지만 주차별로 정리해 놓은 학습 노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씩 쭉 풀어보고 읽어보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배점이 높은 주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그 학습 용어 3가지 있는 데서 똑같이 나온 경우가 좀 있었고요. 객관식 문제도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우 잘했다 라고 뿌듯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과제가 가장 부담이 되었어요. 근데 과제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학습 내용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를 평가받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제 주제가 발표가 되면 유사한 그 관련된 논문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들도 사회복지다 보니까 그 트렌드한 그런 기사라든가 사회 현상에 좀 민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지 뼈대를 좀 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만의 어떤 결론 그런 것을 도출해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재가 참 잘 되어 있어서요. 모든 과제들의 기본 내용은 교재 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작성이 가능해서 교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그냥 막연한 어떤 각오나 계획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실행, 이것을 저의 가장 큰 원칙, 학습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과정을 공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요, 조금 더 그 미래 계획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첫 학기 때 정신건강론, 장애인 복지론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제가 유아교육 현장에서 만났던 특별한 아이들이 한두 명 이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이제 재상담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과정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첫 학기부터 8과목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 과목 한 과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저의 강점, 역량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었고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떤 따뜻한 사랑, 또 그런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또 아동에 관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복지에 관한 그런 기본 지식도 쌓아야 되겠고요. 올바른 소양도 길러야 하고 또 바람직한 태도도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남편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좀 편히 쉬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이 나이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